안녕하세요. 네,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CGN 우리 청소년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귀엽고 성공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신앙교육과 이 시대에 성공하는 자녀들은 결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유대 교육이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토라 교육에 있는 것을 배웠고요. 그것은 교육의 주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유대 교육의 하브루타나 토라나 여러 가지 유대 교육법이 학원에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다 들어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 이 유대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오늘 우리 5강인데요. 거꾸로 된 교육 탈피하기. 뭔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뭔가 그 목적 자체가 유대 교육의 목적 자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고, 이것이 담을 넘은 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자녀가 바로 여기 있는 아이가 아니라 담을 넘어 뻗은 우리 가지라는 것을 배웠죠. 그 가지가 담장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있죠. 하지만 그 나무에 뿌리는 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죠. 그러니까 유대 교육의 목적, 우리 한국 교육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한나의 교육처럼 안에서 젖을 줘요. 안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육의 목적은 뭐냐? 너 내 아들 돼? 나한테 효도해가 아니라 담을 넘어서 세상에 그 열매를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조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우리 거꾸로 교육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본 은행식 교육에 대한 이 그림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거 가지를 말하죠. 나무를 말하죠. 나무가 어디서 자라고 있죠? 밖에서, 담 밖에서, 가정 밖에서. 마치 굉장히 고도에 훈련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나무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를까요? 똑같으시죠. 우리가 은행식 교육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특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입력한 것을 꼭 똑같이 산출해내는 이런 모든 기존의 주입식 한국식 교육은 이제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어느 직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 내 아이든 저렇게 키우지 않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정작 아이를 어디서 키우냐? 지금 밖에서 가정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지금 남편이 무엇을 할까요? 네, 나의 아이를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심냐? 밖에다 심죠. 그래서 거꾸로 교육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로 잘 기르고 싶잖아요. 더불어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고 거기에 오더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키우는 목적이 내 자녀인가? 그래서 너 많은 자녀가 나의 성공을 우리 자녀가 대신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공을 대신해 주는 그런 자녀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담을 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키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신앙 교육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하는 거니까, 방향을.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내 자녀로 키울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내가 잠시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키울 것인가? 오늘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앞으로 계속 이 방송을 또 이 청소년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교육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유대인의 목적은, 젖 주는 목적은 젖을 떼어서 우리 사무엘 같이 이 땅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워서 너 나한테 효도해,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아이를 어디서 키워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된 교육은 한나처럼 안에서 키우고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어디서 키워요? 밖에서 키워요. 밖에서 다 키워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누구 아이로? 내 아이로. 나의 성공을 해주는, 나의 성공을 위한 내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남의 품에서 키웠는데 내 자녀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교육의 장이에요. 교육의 주체와 권위는 다 세상에 있습니다. 선생님, 상담가, 대학 교수, 도서관, 입시학원, 학교. 근데 교육의 그 효과는, 그 열매는 누가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사진이랑 완전 그 그림이랑 정반대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과외 선생님보다 더 수학을 잘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제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데 중학교 되면 우리 못 가르쳐요. 네? 여러분, 입시 전문가보다 여러분이 입시 전형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아니죠. 지금 뭐 완전히 종합전형대학교요.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여러분, 직장 선배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승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세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한 권위가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녀가 보이는 앞에서 우리의 권위를 선생님한테 넘겨요. 과외 선생님에다 넘겨요. 전문가에다 넘겨요. 전 하나도 몰라서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교육에서의 교육의 주체와 권위는 온통 밖에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엄마는 밖으로 열심히 돌게 하는 운전사이고, 아빠는 열심히 돌게끔 돈을 대주는 돈 버는 기계고, 권위가 집에서는, 가정에선 권위가 없어요. 이것이 유태식 교육과 질적으로 다룬 이유,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유태인의 모든 교육은요, 모든 교육의 권위는 부모가 가져요. 왜일까요?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부모의 삶이 교육의 교재가 되어서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아이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뜻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해석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질서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직장을 찾을 수밖에, 직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공감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서 교육의 효과의 요익은 세상이 가져가는. 그래야 진짜 그 자녀가 영원히 내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혁신해내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두 가지. 진정한 혁신 사회는 이 두 가지 힘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첫째는 구심력이에요. 그것을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죠. 하나는 그 구심력을 계속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있어요. 이것은 도전 정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 잘 아시겠지만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정말 그 10원, 20원의 그 가격 경쟁 차이를 위해서 그 사람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티고 살아나다가 그 긴장과 그 초긴장 있잖아. 아이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지만 뭐 요새 내신이 되게 중요하잖아. 1등, 2등, 한 등 올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초긴장이 돼요. 그럼 집에 오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떠지? 아이들이 확 풀어져요. 엄마 밥 줘. 그 사회의 높은 긴장도가 완벽히 해소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여러분, 사회의 경쟁력이란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때론 갈등하고, 하지만 잘 소통되어서 기존에 있는 틀과 질서를 조금씩 혁신해내는 생각의 능력입니다.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 구심력, 안정성과 원심력이 잘 작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구심력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원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이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아무리 그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고 도전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언제나 나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이게 구심점이에요. 안정성. 이 안정성이 없는데 우리는 나가서 도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도전했더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삶의 안정적인 중심축, 바로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실패해도 괜찮아. 이것은 너의 성공의 한 과정일 뿐이고, 아빠도 그렇게 실패했고 엄마도 실패했고, 이거 봐. 이걸 통해서 너가 다른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이 모든 해석의 구성력, 그 해석의 구심점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두 가지 힘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원심력을 감당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 기업과 사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질서 혹은 기득권, 자신의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도전하고 경쟁해서 혁신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기업이고 이것이 사회 조직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과 사회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이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오히려 강해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뛰어넘기보다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답습하고 옛날에 했던 대로 그 질서대로 일하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기존의 논리에 순응하며 그냥 살아서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구심력, 이 응집력이 쫙 있어야 될 기업 가정은요, 원심력이 오히려 많아요.
원심력이란 건 밖으로 도는 힘이에요. 밖으로 도는 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권위가 사회에 있고 그 사회에 보이는 기업과 사회 조직이 만든 그 기존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집 밖으로 도는 거예요. 집 밖으로. 일단 아버지 집 밖으로 돌아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 밖으로 도는 거예요. 집 밖으로.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구심점이 되는 가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해석해주는 이 구심점이 있냐고요. 그럴 시간조차 없잖아요. 어머니는 반대예요.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또 여기 이 세상에 많은 권위자한테 그 아이를 위탁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정작 이 부부의 사랑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정이 없기 때문에 또 여성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계속 밖으로 돌아서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사회에서 기업에서 존중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나의 삶을 바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의 위로를 얻길 원하죠. 아이들은 어떤가요? 부모가 스스로의 권위를 밖으로 이양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집에서 부모를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 그 부모 안티 카페라는 옛날에 카페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충격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모 안티 카페에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모의 별명, 애칭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불허해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된 교육이 초래하는 재앙이 있죠. 여러분 사진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아까 그 지난 사진 기억나시죠? 남자가 그 나무를 퍼내서 집 밖에서 키웠어요. 집 밖에서 키우면서 내가 키우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가정의 다음이 무너졌어요. 남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나설 수는 없어요. 이것이 남성이죠. 우리나라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권위는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줄 때 인정되죠. 여러분, 사랑이란 우리나라 남성도 우리 아버지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아버지들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거꾸로 된 교육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요.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란 것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성이란 사랑받는 조건이 뭐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결혼할 수 있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돈을 더 잘 벌여서 큰 집을 이제 사고 또 아이들에게 많은 자녀 교육의 혜택,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돈을 버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작 그 아이들과의 가장 중요한 밀접의 시기, 다시 말하면 3세부터 7세 혹은 그 12세까지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조건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줬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커나가고 본인이 정작 사랑받아야 될 때는 철저하게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에는 이 아버지의 의자가
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두 가지라는 걸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그 기능,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 능력, 하나는 융복합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해서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적 지능은요, 어떤 아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냐면요,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놀아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허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신감,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려서부터 충분한 놀이와 대화를 해본 자녀들은요, 아까 말한 이 중심성이 있잖아요.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하고 놀 때 어려서부터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 던지고 안고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거든요. 너 아무 데나 딱 가봐, 아빠가 다 받아줘. 이게 굉장한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공감 능력과 특히 사회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전 정신을 만들죠. 근데 이걸 허용하지 못한,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소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의 의자를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년,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이 우스갯소리가 아직도 교육의 진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아이들의 체력. 네. 아버지의 무관심. 저 빈자리가 가정의 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도 마음 쉴 곳 없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요새 아이를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강남 엄마들이 자신의 대부분의 강남 엄마들은 자신의 직업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직업이 있는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세상에 스카이 대학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 뭐에 빠지냐면 빈둥지 증후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 헛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데, 아이들 대학 그때까지만 하고 참지만, 하지만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 부모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학 들어가서예요. 대학 들어가서도.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다. 몇 년 전 지방의 유명한 자율형 사립학교 전교 1등을 했던 우등생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 그 부모에게 카톡으로 남긴 한 말이에요.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다. 이 심장은 누가 키운다고요? 마음 근력 누가 키운다고요? 부모가. 부모에게 마음 근력은 한 번도 부모에게 의해서 근력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머리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심장이 뛰지 않는데,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데 머리에 계속 넣어야 하는 이 아이의 고통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거꾸로 된 교육은요, 필연적으로 부모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부모의 희생.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강한 가정은요, 어떤 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가정에서 작동하냐면요, 3가지 중에 첫째 부부관계, 둘째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 셋째 자녀의 성공.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의 사회적 행복일까요? 부부관계일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결국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를 이끌고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가 결국 자녀의 성공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자녀의 성공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 그리고 나서 이 부부 관계. 그래서 점점 밀려지는, 소외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가 밀려나고 부모의 사회적 행복도가 밀려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 헌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됨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짜 희생이 뭔지 아세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희생. 우리가 마음 근력 배웠잖아요. 마음 근력이란 아이들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격려해는 그 축적의 시간을 쌓을 때까지 밑에서 버텨주는 역할이 부모예요. 해석해주는 거.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뿐이야.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이걸 바라보는 게 남들처럼 쉽게 성공하는 길 가길 우리 바라잖아요. 근데 누가 이것만을 감당해 줄 수 있냐면 부모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만 그거 시작하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 왜냐하면 그 길이 멀잖아요. 보상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맞으니까 격려해 주는데, 하지만 속에서 아이가 빨리 관뒀으면, 선교사 하고 싶어요. 한번 해봐. 그런데 하지만 그때 진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희생은요, 그때 나의 부모의 욕망, 내 자녀로 남아서 열심히 나랑만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희망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희생이에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희생. 여러분, 자녀의 마음 근력을 가장 훼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음 근력이 가장 초라해요. 이 거꾸로 교육이 요구하는 부모의 희생은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이 자녀의 면역 체계를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이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아까 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까 머리가 심장을 갉아 먹는다고 했죠.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아이가 실패할 때, 힘들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머리가 먼저 움직일까요?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하잖아. 이게 먼저 움직여서 동력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과 동기를 부여를 하고 희망을 갖고 꿈을 안고, 그래서 내가 왜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이유를 찾고, 그래서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마음 근력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동기가 부모의 희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우리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잖아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다 아이들이 캐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표정과 우리의 말수로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보이는 게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밤잠 못 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네가 이것뿐이 못해? 그러면 그 부모의 희생은요, 사실 동력은 돼요. 어느 정도 동력으로 돼서 공부는 해요. 근데 그 동력이요, 언제 무너지냐? 진짜 경쟁을 만날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진짜 대학교의 정말 스카이 대학, 그러니까 사립형 자율고나 특목고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경쟁의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그 부모의 부채감이 동력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할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관심과 동기에 의해서 막 공부를 하고 싶은 한 아이들이 더 공부하는 경쟁력이 뛰어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채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경쟁에서 자신의 그 끝을 봤을 때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바로 그때 그동안 힘들게 버티고 있던 모든 동력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채감은요 반드시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으로 포장된 그 부모의 욕망의 실체를 딱 볼 때,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나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의 대상으로 나를 삼았다는 거거든요. 장식품이나 부속물이었다는 거군요. 여러분 부모의 삶에 그 사랑하는 부모가요, 나를 그들의 부속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혼란이 있거든요. 혼돈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적대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요구 때문에 한 3년 재수하다가 결국 의대에 간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의대 간 청년이 딱 입학식 하던 그날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부모에게. 편지가 아니라 메모죠.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를 다시는 찾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부채, 부모의 과한 요구,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길로 가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 1985년부터 2007년까지 그 한국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하잖아요. 그 1,400명 중에서 56%만 졸업을 했어요. 나머지 44%, 거의 절반가량은 중도에서 다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교육 디파트먼의 교수님이 조세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 상담해 봤대요. 왜 한국 아이들이 유독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냐. 그러니까 그 부모 이민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거든요. 근데 아이와 함께 시간이 없어요. 그 삶을 보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헌신은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근데 부모에게 감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잘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거의 90%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경쟁. 진짜 하버드에서 진짜 경쟁은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요. 마음 근력이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빨리 우리 선진국의 정답을 딱 우리가 배우다가 그 정답대로 교육시키고 그 정답대로 산업 현장에서 빨리 결과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이 좋은 데 들어가서 빨리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선진국의 모델을 받아와서 그대로 답습하는 이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봐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주변에 유학 부모가 그래서 혹은 유학까지 보내고 여러분 지금 유학 보낸다는 것은요. 아이들 실업자 만든다는 거와 비슷한 거 아시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30대, 40대도 내가 끼고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남이 되는지 아니면 캥거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키워 남 되는 교육이다. 목숨 걸고 키우는데 결국 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거꾸로 된 교육 속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 결국 그 결과도 거꾸로 돼요. 남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 한마디 하고 오늘 조금 약간 부정적이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끝나면서 한번 여러분이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의 성장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 품에서 내가 성장될 때 아이가 함께 성장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